교과서 45페이지인데요. 제목에 보니까 또 무슨 법칙이 나왔어요. 분배 법칙인데, 우리 이 분배 법칙 말고도 두 가지 법칙 더 배웠었어요. 이름이 뭐였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었잖아요. 사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분배 법칙은 그 정도로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교환 법칙, 결합 법칙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수능까지 계속 나오는 법칙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이다라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45페이지의 분배 법칙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그 입장권 티켓을 쌤이 가져왔어요. 이 입장권 티켓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무슨 사각형인데? 네 글자. 그쵸? 이렇게 납작한 직사각형 모양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 정도는 다들 아시죠? 가로랑 세로랑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쌤이 편의를 위해서 세로랑 가로랑 곱한다 이렇게 표현을 잠시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세로에 5cm랑 가로가 4랑 7이랑 해가지고 11cm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5cm, 가로 11cm 곱해서 55제곱cm라는 넓이를 가지겠구나. 이해되셨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입장권 티켓인데 우리가 처음에 입장권 티켓을 살 때는 왼쪽처럼 붙어있는 상태로 사고요. 입장을 하면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티켓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해서 그 넓이가 달라지나요?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는 똑같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분배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입장권 전체의 넓이나 오른쪽처럼 두 부분으로 나뉜 입장권을 각각 넓이를 구해서 합하나 그 넓이의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전체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세로에 5cm, 가로의 길이를 4 더하기 7 계산해서 11로 바로 적지 않고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4랑 7이랑 더해가지고 5에다가 곱해주면 돼요. 세로 곱하기 가로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을 보실게요. 오른쪽은 1번 직사각형과 2번 직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합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1번 직사각형의 경우 세로 곱하기 가로 5 곱하기 4고요. 2번 직사각형의 경우 세로 5, 가로 7이 되겠습니다. 1번 직사각형 5 곱하기 4랑 2번 직사각형 5 곱하기 7이랑 합해주면 전체 입자권의 넓이랑 같을 거란 말이죠. 이로부터 분배 법칙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름이 분배 법칙이냐면요. 분배라는 말이 나누어 준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괄호 밖에 곱해져 있는 5를요. 4에다가만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5를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에 나누어 주어야 해요.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에 분배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름이 분배 법칙이 된 거거든요. 5를 4에다가만 분배할 것이 아니라 7에다가도 분배를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를 4에다가도 곱해준 거고요. 5를 7에다가도 곱해준 거거든요. 문자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괄호 밖에 무언가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에다가 분배를 해주셔야 한다. 따라서 B에다가도 A를 곱해주셔야 하고요. C에다가도 A를 곱해주셔야 한다는 거. 반대로 괄호가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둘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환 법칙에 의해서 둘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분배를 해주겠습니다. 괄호 밖에 있는 C를요. A에다가만 분배를 해줄 것이 아니라 B에다가도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에다가 분배를 해주자. 따라서 A에다가도 C를 곱해주셔야 하고요. B에다가도 C를 곱해주셔야 합니다. (45페이지의) 문제 4번으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쌤은 계산은 안 할 거고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릴 거고요.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괄호 밖에 무언가가 곱해져 있으면은 분배를 해주셔야 해요. B에다가도 분배, C에다가도 분배, B에다가도 분배, C에다가도 분배. 그래서 이름이 분배 법칙이었고요. 반대로 괄호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다. 괄호 밖에 있는 C를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들에 분배를 해주셔야 합니다. A에다가도 분배, B에다가도 분배.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식과 똑같은 형태예요. 괄호 밖에 마이너스 36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에다가 분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도 마이너스 36을 곱해주셔야 하고요. 4분의 5에다가도 마이너스 36을 곱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괄호 2번이 문제예요. 괄호 2번. 괄호 2번 이상하다. 괄호 밖에 무언가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쌤이 지금 식을 조금 간단하게 지웠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분배 법칙을 보고 잠시 설명할게요. 보통 친구들이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잘해요. 내가 수학 좀 한다. 이런 친구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잘해요. 둘 다 잘하셔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위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잘 하시거든요. 반대의 경우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내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내실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많은 연습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러분, 마이너스 9라는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은 마이너스 9를 A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85는 B, 마이너스 75는 또 다른 수니까 C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A 곱하기 B, A 곱하기 C. 요렇게 써놓고 보니까 첫 번째 식이랑 똑같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 마이너스 9로 묶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괄호를 이용해서 묶는 거예요. 마이너스 9로 묶는다. 마이너스 9로 묶으실 거예요. 괄호 이용해서 85와 75를 묶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분배 법칙의 거꾸로도 많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 마저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마이너스 9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 85 마이너스 75가 10이잖아요. 이거 마저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90이네.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이 끝나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 분배 법칙의 대표적인 문제 1번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묶는 거 있잖아요. 분배 법칙의 거꾸로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묶는 거 눈에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많은 연습 필요하시겠습니다.